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실리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실리콘이 있어요. 이제 일반 분들은 실리콘 하면 이제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는 모르세요. 실리콘은 실리콘인 줄만 알아요. 실리콘도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그만큼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라고 그 용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실리콘이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실리콘 종류들을 앞에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성 실리콘,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리콘, 무초산 실리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실리콘, 항균 처리가 된 거예요. 곰팡이가 좀 덜 나게 억제시키는 그런 바이오 실리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넥산용 실리콘이라고 해서 흔히 외부용 실리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레탄 실리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열 실리콘. 요렇게 이 외에도 실리콘 종류가 아마 몇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물건이 없기도 하고 제가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실리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그 용도와 이제 종류와 용도에 맞춰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지 말고 자, 요런 게 수성 실리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성 실리콘, 여기 보시면 수용성 아크릴 실란트 공업용 이렇게 써 있죠. 수용성 아크릴 실란트. 자, 용도는 자, PC판, ALC판, 창문 샤시의 실링, 스레트 석고보드 목재 등의 실링, 벽면의 크랙 부위 보수 실링, 일반 내장재의 실링. 보통 도배 작업할 때 많이 쓰시는 건데요.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나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금이 가 있는 크랙이 나 있는 경우, 그때 보수용으로 많이 쓰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퍼티 있죠? 퍼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빠데, 그런 개념으로 쓰시면 되세요. 요 수성 실리콘 같은 경우는 방수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수 기능 없이 보수용, 말 그대로 보수용, 크랙 보수, 이음새 실링, 루바 및 몰딩 작업. 자, 요게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무초산 실리콘이에요. 요게 쓰임새가 가장 다양하죠. 뭐 창문 틈, 뭐 문틀, 뭐 집에 이제 몰딩 작업할 때, 뭐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실리콘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부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용도, 창호 유리 글레이징용, PVC, 알루미늄, 목재, 유리, 건축자재 틈새 실링, 쇼윈도우, 방수 고정용. 얘는 방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꾹꾹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한 그 조금 단단한 고무 재질로 된 그런 실리콘, 그게 요 무초산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그 고무 성분의 그런 실리콘입니다. 자, 그 다음 요게 바로 바이오 실리콘입니다. 바이오 실리콘이라고 하면은 뭐가 다를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무초산 실리콘이 있죠? 얘랑 그냥 성분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용도도 똑같아요. 대신에 바이오, 얘는 항균 처리가 돼 있어요. 항균. 그 말인즉슨 곰팡이를 억제시키는 그 성분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 여기 보시면 욕조, 주방 이렇게 써 있죠. 욕실, 뭐 변기, 아니면 욕조, 세면대 또는 싱크대, 요런 물기가 많은, 보통 물기가 많고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런 데에 쓰는 실리콘이 요 바이오 실리콘이에요. 바이오 실리콘을 사용한다고 해서 곰팡이가 안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곰팡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런 일반 무초산 실리콘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곰팡이가 생기는 확률을 많이 억제시킨다.
그래서 바이오 실리콘입니다. 얘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일반 무초산 실리콘보다는 항균 처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여기 보시면 욕조, 주방, 타일, 줄눈,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요 바이오 실리콘이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요런 거는 이제 외부용 실리콘. 여기 보시면 외장용 실리콘 실란트 써있죠. 외장용, 외부용 또는 넥산용.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넥산 실링, 판넬 실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넥산이 뭔지 아세요? 그 가끔씩 보면은 막 건물 입구 쪽 보면은 처마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지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런 게 보통 넥산이거든요. 그 넥산 접합용, 그리고 그 샌드위치 판넬 있죠. 판넬 접합용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외부용 실리콘. 그래서 넥산용에 많이 쓰기 때문에 넥산용 실리콘이라고도 많이 해요. 왜? 얘하고 차이점이 뭘까? 얘는 그 햇빛에 좀 강해요. 그래서 외부용이에요. 외부에 그 햇빛 직사광선 있죠? 직사광선에 좀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실리콘. 그리고 이제 굳었을 때 만지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일반 실리콘 같은 경우는 조금 단단한 고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무초산 실리콘보다는 꾹꾹 눌러보면은 조금 더 말랑말랑한 고무 성분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 기후 변화에 유동성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얘가 그만큼 잘 견딘다는 거예요. 활동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고무가 이렇게 단단한데 이제 그 샤시 같은 게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하게 되면 그 틈새에서 균열이 생기겠죠. 얘가 그 고무의 그 이완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균열이 적다는 소리예요. 균열이 적다. 그래서 보통 실내에 쓰는 거는 일반 무초산 실리콘 쓰셔도 충분한데 괜찮은데 햇빛이 바로 비치는 햇빛 직사광선을 바로 보게 되는 외부에다가 사용하실 때는 이런 외장용 실리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더 오래가고 좋아요. 이런 외부용 실리콘이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런 변성 실리콘. 우리가 흔히 우레탄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성 실리콘. 이 변성 실리콘의 차이는 무엇이냐? 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외부용 실리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햇빛 직사광선에도 강하고 이제 방수성도 강하고 그리고 이 이완 수축에 대한 이 유동성도 뛰어나요. 그렇지만 이 외부용 실리콘과 조금 다른 부분은 우레탄 접착용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우레탄 실리콘이기 때문에 우레탄 접착용 그 보통 옥상 바닥에 우레탄 그 방수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균열 난 곳에 이제 보수용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얘는 페인트 칠을 했을 때 이제 실리콘을 바르고서 말른 다음에 페인트 칠을 했을 때 페인트가 잘 먹어요. 요 우레탄 실리콘 얘는 페인트가 잘 먹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 우수한 페인트 도장성, 비오염성. 페인트 도장성이 우수하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옥상에 균열 났을 때 건물 외부에 균열이 나거나 옥상 균열 났을 때 그럴 때 보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요 우레탄 실리콘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내열 실리콘이에요. 내열 실리콘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보일러 그림이죠. 보일러 연통에 제일 많이 쓰여요. 이제 내열이라고 하면은 뜨거운 열에 견딘다는 거죠. 내열. 뜨거운 열에 견디고 여기 보시면 내열 범위 마이너스 50도에서부터 300도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 펜션에서 보일러 배관에서 일산화탄소 그 가스가 누출되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뉴스에 나온 이후로 가스 검침하시는 분들이 이 보일러에 이 실리콘 처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그 집주인한테 꼭 이걸 하라고 이게 시행 명령을 주고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보일러 연통의 이음새 부분에다가 바르는 실리콘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런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런 실리콘하고 성분은 비슷하지만 열에 강하다. 뜨거운 열에 견딜 수 있고 뜨거운 열이 나는 곳에 바를 수 있는 실리콘이다. 그래서 내열 실리콘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냥 간편하게 치약처럼 이렇게 짜서 쓰는 타입인데, 얘처럼 이런 카트리지 타입도 있어요. 실리콘 총을 사용해서 쓰는 그런 카트리지 타입도 있으니까 이제 편하신 대로, 작업하기 편하신 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내열 실리콘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실리콘 종류별로 이제 사용되는 그 용도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요? 자, 실리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리콘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실리콘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요런 노즐 하나씩 같이 주실 거예요. 요 노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실리콘 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마스킹 테이프와 종이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가 종이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와 요런 헤라, 이게 실리콘을 반듯하게 문질러주는 헤라거든요. 요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자, 실리콘이 지금 밀봉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 앞부분, 끝부분을 카타칼로 자르고, 그리고 요 노즐도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크기에 맞춰서 자르고, 그리고 요렇게 돌려 끼워요. 요렇게. 이렇게 돌려 끼워요. 그 다음에 이게 실리콘 총이에요. 실리콘 총 여기 뒤에 보시면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누르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기고, 이게 총처럼 돼 있죠.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앞으로 꾹꾹꾹꾹 밀어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당기고 실리콘을 여기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총알 장전하듯이 이렇게 끼워 넣어. 그러고서 이걸 눌러서, 자, 이제 딱 압이 찼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밀려가. 그럼 이때부터 누르면 누르는 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실리콘이 쭉쭉 밀려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되, 이렇게 조금 연습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깔끔하게 쏘시려면. 이렇게 쭉 쏘고 이런 헤라로 문질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쏘고자 하는 부위에 이제 주변에 지저분하게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종이 테이프, 요런 걸로 이제 마스킹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마킹을 좀 해놨으면은 이제 실리콘을 잘라야겠죠. 실리콘 요 밀봉되어 있는 요 끝부분을 잘라내고, 요 끝부분 여기 잘라내고, 그리고 요게 실리콘 노즐이에요. 노즐을 이제 원하는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라이터 불로 이렇게 조금 달궈가지고 이렇게 성형을 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자, 노즐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이렇게 삼각뿔, 이게 원형 뿔처럼 생겼어요. 원형 삼각뿔처럼. 이게 요 끝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제 그만큼 실리콘이 가늘게 나오고요. 요 안쪽으로 자르게 되면 그만큼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실리콘이 넓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르는 것과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거, 어떤 게 좋을까? 아무래도 실리콘을 쏠 때 이렇게 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쏘기 때문에 사선으로 자르는 게 좋겠죠. 일단 한번 비교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끝부분 조금 작게 일자로 잘랐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일자로 잘랐어요. 일자로. 좀 보이시려나? 이렇게. 자, 요 실리콘 요 끝부분 여기도 잘라내고요. 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걸 요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요렇게 돌려서.
결합을 했고, 실리콘 총 요거 아까 알려드린 대로 요거 누르고 막대기 당기고 요렇게 끼워서, 자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자 여기 지금 실리콘 조금씩 밀려 올라오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쏴볼게요. 지금 끝부분 촉을 일자로 얇게 잘랐어요. 자, 실리콘 쏠 때는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막 나오는 양도 들쭉날쭉 막 엄청 지저분해져요. 경건한 마음으로 쏴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되나?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봐보면, 요게 지금 끝부분을 일자로 잘랐을 때고, 요게 지금 끝부분을 사선으로 잘랐을 때예요. 어떤 게 더 깔끔해 보이고 매끈해 보이세요? 요거죠. 요거 사선으로 잘랐을 때가 훨씬 깔끔하고 매끈해 보이죠. 이게 사선으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닿는 면적이 요렇게 지금 착 붙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실리콘이 그 틈새에 밀착되게끔 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쏘는 사람의 그 기술력이 좀 중요하기는 한데, 요렇게 일자보다는 사선으로 자르는 게 더 쏘기가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 내가 실리콘을 쏴야 될 면적이 조금 생각보다 꽤 넓으면 이제 사선으로 조금 더 크게, 자 요렇게 똑같이 사선은 사선인데 면적이 더 크게 잘랐어요. 보면 이제 나오는 양이 막 쭉쭉 나와요. 사선으로 넓게 잘랐기 때문에 실리콘이 나오는 양이 좀 많습니다. 자, 실리콘 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긴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쏴야 돼요. 그래야 실리콘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쏘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잘 쏜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 거는 너무 지저분해. 그래,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이런 상황에서 또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었죠? 요런 거. 실리콘 헤라가 있었죠. 이 상태에서 이 헤라가 요렇게 여기 끝부분이 조금 뾰족하게 돼 있죠. 끝부분을 이렇게 쿡 대고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지그시 누르면서 문지르는 거예요. 요렇게 누르면서 문질러. 요렇게. 자,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자, 여기는 누른 부분이에요. 지금 실리콘 헤라로 누른 부분 매끈하죠. 그 물결 치는 그 무늬가 없어요. 여기는 그 물결 무늬가 있죠. 요런 차이예요. 실리콘 헤라로 그냥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자, 여러분, 이 실리콘 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뭐 저도 초보인데 저도 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이 실리콘 작업의 관건은 얼마나 이쁘게 쏘느냐예요. 얼마나 깔끔하고 반듯하게 쏘느냐. 그거는 이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저처럼 이제 뭐 박스 같은 데다가 조금 연습이라도 조금 해보시고 하면 좋아요. 깔끔하게 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 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실리콘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부위에 맞는 용도,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실리콘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뭐 실리콘 총이랑, 뭐 마스킹 테이프, 뭐 커터 칼,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었지? 실리콘 헤라. 이제 그런 도구만 있으면 누구든지 실리콘 충분히 쏠 수 있습니다. 자, 실리콘 종류가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도 하고, 또 실리콘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요. 페인트처럼 뭐 투명, 반투명, 하얀색, 회색, 그리고 뭐 검정색, 금색, 우드, 아이보리, 밤색, 체리색. 페인트처럼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아셨죠? 이제 색깔이 뭐 하얀색인데 오래되면 이제 때가 타갖고 좀 아이보리처럼 누런끼리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이제 원하는 색깔, 원하는 용도에 맞는 실리콘을 구매하시면 누구든지 충분히 실리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리콘이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의 종류가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범위에 맞는 실리콘을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실리콘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까운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이제 너무 오래되거나 이제 곰팡이 피거나 너덜너덜하거나 뜯겨져 나간 부분, 중요한 거는 실리콘이 막 뜯겨 나가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수용으로 그 위에다가 그냥 쏘지 마세요. 기존 거 다 잘라내고서 붙이셔야 돼요. 아셨죠? 실리콘을 제거하는 전용 스크래퍼가 있기는 해요. 그치만 커터칼 어딨어? 커터칼로 실리콘 오려내면 돼요. 실리콘이 그냥 고무 성분이기 때문에 커터칼로 잘리거든요. 커터칼로 실리콘 깔끔하게 오려내고 그러고서 쏘세요. 실리콘, 기존 실리콘이 남아있는데 그 위에 덧바르면은 그 내구성이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서 이제 뜯겨져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존 실리콘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써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용쓰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